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한다맨이라고 하면 잘 모를 텐데,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담당하게 될 강사 김흥식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16 버전으로 변경이 됐죠. 물론 2010 버전하고 병행합니다. 2020년까지는 병행하고요. 2021년부터는 2016 버전으로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2016 버전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컴퓨터 학원을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경력이. 그렇지만 원장이지만 저도 수업에 참여를 해서 강사처럼 많은 과목을 수업 중에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뭐 커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 2016 버전 시험장 주의사항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 끝났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일단 감독관들이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험장에 이제 가실 때 시험장에 수험표랑 검은 볼펜이랑 그리고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신분증은 중고등학생들이면 학생증, 그죠? 학생증에는 생년월일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분증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학생증이 없으면 뭐 여권도 괜찮고요. 청소년증도 괜찮습니다. 성인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다 가능한데 하여튼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수험표랑 검은 볼펜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장에 도착하시면은 본인의 그 대자보처럼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본인의 수험번호가 컴퓨터 몇 실이고 몇 번 좌석인지가 다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감독관들의 지시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 자리에 딱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많지 않겠지, 그죠? 뭐 학교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근데 감독관이 알려줄 거예요. 뭐를 더블 클릭하라고.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블 클릭하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하시면은 이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뜨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본인이 보는 시험 과목이 한글 파워포인트거든요. 그럼 얘를 누르세요. 네, 맞잖아 이거. 지금 이거 배우는 거잖아. 그죠? 이거 누르시고요. 성명을 씁니다. 성명은 저는 한다맨이라고 쓰겠습니다. 한다맨 선택 이렇게 하시고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수험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편의상 1234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오피스 버전은요. 요거 과정이 생략될 수 있어요. 네, 이걸로 누를게요.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나올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건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 과목, 그리고 좌석번호가 맞는지 보시고요. 확인을 누르면요. 얘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바로 파워포인트를 띄웁니다. 떴어요. 그죠?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죠. 바탕화면에 있어요. 뭐 이렇게 알려주겠죠. 근데 여러분들 모를 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죠? 바탕화면에 없으면요. 얘를 눌러요. 누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 가세요. 가시면은 쭉 찾아보시면 돼. 쭉 내려보시면 있네. 파워포인트 2016 있네. 뭐 없으면은 쭉 내려보다 보시면은 오피스라고 있을 거예요. MS 오피스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쭉 본인의 버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 버전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요. 얘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새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럼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냥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가 우리 시험장 규격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A4 종이거든요. 이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맞춤 확인을 하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파일에 저장하기, 저장 딱 누릅니다. 어디다 저장하냐면 찾아보기 누르시고 라이브러리에 문서를 가신 다음에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본인의 수험번호를 적고요. 빼기 한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감독관이 자 보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가시면 얘가 있을 거예요. 얘를 딱 눌러요. 답안 전송을 딱 누릅니다. 확인 누릅니다. 그럼 얘가 떠요. 맞네. 있음이라고 돼 있어야 돼. 만약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수험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이 파일 이름을 잘못 적으셨거나 딴 데다 저장했거나 ITQ 폴더 안에다 해야 되는데 바깥에다 하는 경우 내 문서에다 그냥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답안 전송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답안 전송 이 모의 프로그램, 연습용 프로그램도 같이 교환하고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꾸 연습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 풀어 보시면서.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시험장 주의사항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시험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 시험지 나눠주면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 맞나, 버전이 맞는지, 이것도 한컴 오피스 돼 있는데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감독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MS 오피스고 내가 보는 과목이 한글 파워포인트가 맞는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읽어보라 그럴 거예요. 그럼 쭉 읽어보시면 돼. 됐습니까?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거 금방 얘기한 거고요. 파일명은 아까 해봤죠, 그죠?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을 입력해서 내 PC의 문서의 ITQ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ITQ에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인 상태인 경우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해서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송된 거 가지고, 감독관 PC에 전송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채점해서 그 결과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탈락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감독관들이 중간중간에 얘기할 거예요. 한다매님, 한다매씨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요. 너무 안 하면 하라고 그래요, 중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시험장마다 뭐 다를 수 있지만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다운돼서 닫히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에 저장한 걸 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컴퓨터가 꺼졌다. 그러면 컴퓨터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따져야 돼. 이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컴퓨터 지금 시험 보러 왔는데 컴퓨터 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껐다 키는 시간 한 3분 4분 걸린 것 같은데 그 정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야 돼. 그냥 멍하니 때리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따질 건 따져.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지. 접수비가 이게 2만원, 개별 접수했으면 2만 1,000원 수수료까지 냈을 텐데.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경우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수시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S예요.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이게 뭐야? 다득해.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부조, 이건 뭐냐면, 지정된 경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ITQ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USB에다 했어?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어? 막 이러면 탈락돼요. 부정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시험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되고요. 뭐 쭉 나와요. 뭐 읽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버전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2010 버전 지금 공통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지가 2016 버전인데, 그죠? 2016 버전으로 하세요. 연습도 아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제가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구하셔야 돼요.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출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절차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예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배울 거예요.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드는 거 배울 거고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그게 순서가 맞아요. 그렇게 해야 안 까먹거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렇구나. 검정 또는 흰색으로 해야 되는구나.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을 적용했을 경우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해야 되고요. 슬라이드 1, 이건 표지 디자인인데요. 표지 디자인은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표지 디자인이거든요. 여기엔 슬라이드 번호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번부터 6번까지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의 세부 조건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이 번호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끔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만들고 있어. 아름다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1번에 대한 그 문제, 지시사항입니다. 만들면 안 돼요.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의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그림 삽입
경우에는 픽처에 있으니까 정확한 파일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각 슬라이드를 각각의 파일로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따로 저장해 놓고 2번 따로 저장,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한 파일에 1, 2, 3, 4 빼기 한다면이라는 그 파일에는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험장 주의사항은 제가 원래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맨날 얘기해요. 맨날 얘기하는데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자, 기출문제 1번에서 했었죠? 자,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기출문제만 골라 들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안 듣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꼭 시험 보기 전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기출문제 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잘 모르면 들어보시고 그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표지 디자인부터 쭉 시작해서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